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대선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세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와 제2조의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안제 3조와 제4조의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 안제 5조와 제6조의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안제 7조와 제8조의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안제 9조와 제10조의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기획예산과 주민행복과와 대비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 또한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주민행복과에서는 안제 3조와 제7조의 1인 가구 내용을 삭제하여 1인 가구 이상 고립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제 6조의 실태조사 위탁 가능 유형신설, 안제 10조의 직무 수행자의 비밀준수 의무 유형신설 의견을 제출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강대선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9월 1일 발의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강대선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노령화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예방과 대응 등 필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5조 및 6조에서는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 7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발굴되는 고독사의 위험자 및 고립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 8조에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보 확인,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예방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정확한 실태조사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전문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을 구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 수렴은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공모사업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정영섭 의원회 6분의 의원으로부터 9월 1일 발의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정영섭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 기관,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4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주민 의견, 재정협의 등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 의회 보고에는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 보고토록 하여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군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선별 추진하여 내실화를 깨우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전 의회 보고를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확정 내시 위에는 신청 이후에 신청했다라고 우리 의회에 지금 거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의 추진에 보면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 보고상에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지자체가 주민이나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경우 모든 예산과 우리 군비 부담을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 공모사업 신청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좀 명확히 해서 조문을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재범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 5조를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5조에 보면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에 라목을 한번 보시면 사업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의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이래도 부족하다고 지적 주시는 것들은 그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분명히 군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막연하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우리 하동군에 맞는 그 적법한 사업이나 타당성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충분히 좀 결핍을 시해서 좀 재정리를 좀 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한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저희 예산과정 답변해 주세요. 의견을 주는 것은 우리가 혹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 내시가 되고 나면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만약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나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해서 신청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이후 신청하는 그런 조문을 좀 삽입을 시해서 사전에 의회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조문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검토보다는 일부 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보다는 과장님 담당 답변하세요. 부서에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먼저 그 각종 공모를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정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의원님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운영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사전에 인원 사항들이 보고돼서 상부 좀 엉뚱한 인원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조례 문안으로서 그런 절차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버릴 경우에는 상당히 그 공모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의회 보고 조항을 보면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단지 꼭 피치 못할 이런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은 추진해 가면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규정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전 보고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이 신청 기한이 2주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2주라고 볼 때 우리 오늘 간담회를 마치고 내일 공문이 하게 되면은 그리고 2주 뒤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조문으로 하기 힘들다면은 내부적 규칙이라도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 사업들을 숙지하시고 충분히 그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과정에 그리 철저히 준비를 해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문을 명확하기가 좀 어렵다라면은 내부 규칙이라도 좀 분명히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을 크지 않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사일정 제3항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정 미래전략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영정입니다.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향으로 향하는 인구 흐름에 부응하여 고향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인구댐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향인 직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향인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향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기향인 지원사업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의원 간담회 시 제안된 그 의견으로 기양인 등 기양인을 등록 기준지 10년 이상, 주소지 10년 이상 두었던 다 중 고향으로 돌아온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돌아온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지원을 받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 검토한 결과 그 조례에 해당 기간을 명시를 할 경우 그 사업 추진 시 그 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 발굴이 그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항인 지원 사업 지침 마련 시 세부 사업별로 돌아온 기간에 대하여 즉 지원 제한 기간에 대하여 그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는 당초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 하동군 기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그 하동군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양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기양인이란 하동군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 2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가정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등록 기준지를 10년 이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2호에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입니다. 군수의 책무로 군수는 기양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먼저 1항에 군수는 기양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기양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 기양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항에 기양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 방향, 3호에 기양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호에 기양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호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양 홍보 활성화 방안, 6호에 그 밖에 기양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경우 기양인,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양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기양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부터 8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양 희망자와 기양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 기양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 사업, 기양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 사업, 기양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기양인과 기양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 기양인의 복지 정진에 관한 사업, 기양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기양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양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기농기촌지원센터를 하동군 기양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사업의 위탁을 규정하면서 군수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기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 전략 담당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9월 1일 하동 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 2조 정의에서 귀향인이란 하동군에 10년 이상 등록 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과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 정의를 하였고, 안제 4조에서는 5년마다 귀향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 5조에는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 사업 등 8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제 6조에서는 귀농 기초인 지원센터를 귀향인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에 10년 이상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귀향인이 고향에 정착하여 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선제적인 귀향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7월 4일 간담회에서 제안한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귀향인의 안전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두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지요? 현재 하동군 기농어 기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기농업인과 기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보면은 기농업인이란 아시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기농업인이라 한다니까. 네. 그 다음 기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에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라고 관련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조례안에 정의하고 있는 귀향인은 농업의 종사를 하게 된다면 기농업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촌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농 기촌에 대한 정의는 농식품부 기농업 기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법 시행령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앞에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 이제 기향인하고 기농 기촌하고 물론 교집합은 있습니다만은, 기농 기촌은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대상자를 한정을 합니다. 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도시 지역 중에서도 동지역에서 우리 하동군으로 이주를 하는 주민등록 옮기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지역 중에서도 업이 있고 면이 있습니다. 업이 있고 면이 있는 지역에서 이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또 그쪽에서 농사를 만약에 짓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적용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는 교집합이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다른 부류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은 기농업인이나 기촌인 지원 사업과 별개로 다양한 전입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내가 보니까 지역 활력 진단이라고 아직도 정정이 되지 않았는데, 미래 전략 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책이 전입자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등입니다. 귀향인 역시 하동군 기농업 기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고, 이 귀향인들도 어차피 기농어라든지 기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필요가 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 당시에도 질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기농어, 기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이 전무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법령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입법 선례가 전무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인데, 예를 제가 업무를 하면서 직접 겪었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영에서 하동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전입을 왔는데 이분이 통영읍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이제 하다못해 논 뒤에 하우스 뒤에 이제 물꼬를 할 때 물도랑을 내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못 하니까 장비 지원을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씩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업에서 오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을 결국은 현재 기준으로 못 하고, 자, 우리가 그럼 기농기촌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외에 빠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은 군 입장에서는 동에서 오나 업에서 오나 면에서 오나 똑같은 전입자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제 차별을 더가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다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검토를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즉 업 면지역에서 들어와서 뭘 해보고 싶은데 이분들은 동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업 면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그럼 다음에 듣고요. 제가 이건 좀 조금 다른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거에 좀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출산율 1위가 어디 지역인지 압니까? 앞전에 제가 체크를 했는데 지금 파트 기억이 안 나요. 예, 영광군입니다. 전남 영광군. 4년째 지금 출산율이 1위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이 이렇게 출산율은 1위인데 왜 인구 감소가 여전히 피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보도 자료에도 나오고 마신 대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도시 지역으로 많이 향하고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한 거는 여기서 금방 우리가 취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소매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한 이후에 우리가 세종시가 제일 인구율이 많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 왜 그럽니까? 일자리가 많지요.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세종시가 제일 많고 영광군에는 아무렇게 또 자기들 애기를 많이 놓으면 돈을 많이 준다. 어떻게 해준다 이래도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이 지금 최우선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농어, 기촌 이 조례도 충분히 기양을 몸담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마치려고 전 질의를 마치려고. 아니,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기농기촌하고 기양인은 교집합이 있습니다. 기양인이 동지역에도 있고 업 면지역에도 있고,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부분은 이제 교집합이 생겨가지고 그 조례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업 면지역에 있는 향후들은 기양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행안부에 요즘 보면은 생활인구까지 확보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잡고 이제 하고 있는데,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은 관광객 45명 유치하는 효과가 정주인구 1명 유치하는 효과가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기양인들은 또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제고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인구 댐을 위한 사업을 해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이리 이야기하는 지난번에 이제 군수님하고 행안부에 이제 국장을 만나러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 그러면은 인구 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인구댐을 위한 그 제도적 기반, 그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한 명이 짧게 끝내세요. 짧게. 예. 예. 그 정주 인구 한 명 유치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그 인구 감소 대응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예,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동군 기양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기 전에 간담회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중복 지원에 관한 이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나갔다 들어와서 이걸 악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 소지가 있다는 그런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의견들도 좀 있었죠? 예, 예. 예, 다른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간담회 왜 합니까? 이원에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이래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수정 안 하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 뭐 개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의원님 그 오해가 좀 있으신 건 이제 저희들이 뭐 그런 뭐가 오해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보낸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대로 다시 올립니까? 의견을 냈잖아요. 간담회에서 의견을 냈죠. 예, 예.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의견은 이제 그냥 의견은 그냥 뒤로 들었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들었고요. 예. 이 하동군 1호 지원 조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동군 기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를 보지를 못했어요. 맞습니까? 네, 저도 뭐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마 기양인 지원 조례는 아마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그거 하려고 그런다니까. 자, 기농인 기촌 기양인 지원 조례가 23년도 올해 7월 10일 날 발의했습니다. 전부 개정돼서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다른 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갖고 왔으니까 세 장을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정의, 군소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심의, 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 지원 취소, 사업 위탁.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사후관리에 하동군 기농어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기농어업인 기촌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올린 거는 해당 사항 없음. 보조금 아무데나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보조금 때문에 엄격히 다루고 있죠. 이 싹 빼요. 또다시 지원의 취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집행관 해당 사항 없음. 지원 취소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의 위탁. 앞에 기농어촌 그 활성화 지원조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 뭐가 지금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이게요. 정말로 해주고 싶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일부 개정조례 냈으면 돼요. 저 정도를 낼 게 아닙니다. 개정하면 되지 왜 이럽니까? 오로지 1호 조례라는 거 그거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보도자료 내일 아마 가결하면 하동군에 이런 조례가 전국에서 1호로 발행이 됐다. 그 보도자료 내려고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르게 한 개도 없어요.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답변 들을 부분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조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권이니까.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자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 설명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을 하니까 출산이 많이 되는데 왜 안 늘어나느냐 그걸로 좀 참고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답변들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하고 우리 혹시 과장님 우리 어디 면회 면장 좀 하고 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뭐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개장 때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거제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좋은 예를 드는데 그 조례가 없어도요. 우리 지금 건설가 우리 사업부서에 그 풀로 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참 과거에는 그 읍면에 그 배정해가 이자겠지만 지금 군에 집행하고 있는데 그 우리 뒤에도 면장하신 분들 뭐 계십니다만은 뭐 농을 샀는데 장비 지원 됩니까? 수거 사업을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주소지만 하동돼 있으면 그 주민 수거 사업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설명하니까 저분이 우리 위원들로 그런 걸 모르겠다고 설명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수로 좀 포크레인 장비 지원해주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그 수거 사업을 해주면 되지요. 얼마든지 그런 장치는 많이 돼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중복되는 건 사실이고 물론 또 기농기촌에서 보면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허나 진짜 우리 현재 이런 조례가 있다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대 아닙니다. 우리 또 집은 우리 이거 덕보려고 사람도 없고 우리 동료에 지적했다니까 인구가 있는 데는 뭐냐?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강요를 한 거지 답변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참고할 때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중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 그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다 반대하구나 그런 걸 좀 감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설명한다 해갖고 어디 다른 이야기 해서 그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정말 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냐 종합개발 사업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기한이나 보면은 뭐였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몇 분이나 고향에 올라가도 그럼 기농기촌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게 되비요. 기농이나 기향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우리 기농하는 사람들도 지원해주지만은 기농도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 수혜 대상자가 없는 걸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그 토요일 날 우리 기농기촌센터 행사를 했었죠. 개소식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 기왕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나라 최초에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기촌하고 기농하신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있었습니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네. 그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조금 상반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기농하고 기촌은 그 우리 하동에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와서 살고자 하시고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항에는 우리 하동에 연고를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놓고 있던 분들이 지금 우리 하동에 와서 살고 있을 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고향을 떠났다가 예. 고향에 찾아오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골에도 이제 저거는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
객지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 시골에 있는 집을 안 판답니다. 왜 안 파느냐? 다음에 언제든지 와서 살려고. 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얼마든지 그 외부에 나가 있던 우리 고향인들이 우리 그 하동에 와서 고향에서 경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 경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의견을 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적인 여건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기촌, 기농 이게 같이 중복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기양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따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뭐 본 의원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 뭐 나중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 뭐 조례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그 간담회 때도 그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귀향에 대한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제한 기한은 그 간담회를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귀향에 대한 기간이 하루지 10년인지 5년인지 명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이걸 완전 무시를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예.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사업마다 이제 그 기한이 뭐 전부 제각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친다. 그러면 뭐 6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전입 지원한다. 뭐 3개월 이상.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년 이상이 있거나 2년 이상이 있거나 5년 이상이 있거나 사업 경중에 따라서 이런 이제 지원 기준을 세부적으로 또 마련하고 또 뭐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을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의원님들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은 세부 지침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갖고 사업 그 난이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구분하는 게 훨씬 우리 좋지 않느냐. 이제 그리 저희들은 그 판단을 해서 그랬습니다. 예, 토론의 장소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이렇게 본 의원이 간담회에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죠. 이게 역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었죠. 하동군에 평생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지금 이 조례로 하면요, 하동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 잠시 옮겨갔다가 다시 오면 기항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반영돼서 혜택을 받게 되죠. 하동군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주죠?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역차별하는 겁니다. 평등권 위배예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종 지원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용자주택이라든지 농지 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하우스 이제 지원 사업 이런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취지를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정주 인구 한 명이 관광객 46명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고향에 애착을 가진 분들을 빨리 모셔가지고 오시려는 분들을 좀 그 정주를 그 이제 뭐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 그 지원도 좀 해주고 이제 집이 이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도 좀 해주고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구 댐을 위한 그런 그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인의 질의를 마치면서 의결 절차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재범 위원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을 존중합니다만은 이 하동군 기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기농 기촌 조례와 사실상 좀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우리가 기아인 모든 뭐 조사도 안 되고 현재 10년 이상 거주를 한 기양하분들이 조사도 안 되어 있고 무의미합니다. 그런 모든 좀 재료가 내용 사실을 파악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건권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안을 제안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 위원 계십니까? 오늘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회의 지나고 있는데 조용히 했을 때 있어.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결 3명.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부결 3명, 가결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의사일정 사항. 의사일정 제4항 만나의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성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만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2 및 민법 제158조에 만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을 명문화한 일명 만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연령을 규정한 하동군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나이 표시에 있어서 만 표현을 삭제하고 개별법에 따른 연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7조 2, 민법 제158조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 이상 시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8월 16일 개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의규칙 심의회는 8월 2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문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의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 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하동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2조 하동군 인구정대시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4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 내용란 중 만 6세 미만 취약 전까지를 6세 미만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5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내용란 중 만 6세 미만 취약 전까지를 6세 미만까지로 한다. 별표 3 중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란 중 만 49세를 49세로 한다. 제3조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 하동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제7조 하동군 어린이 청소년 생명안전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만 12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8조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5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9조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7세를 6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11조 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별표의 구분란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고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11조 하동군 세찬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조 중 8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 제12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별표 구분란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12조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 하동군 농촌 종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일발 개정 처리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 13건에 대하여 나이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군 청년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내용 중에 나이 앞에 있는 만자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즉시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자료 가격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나의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기본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백인선입니다. 어안번호 제74호 하동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 기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기 기증에 관해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금호영당을 이용 납부 기준을 상세하여 화장 후 봉안시설 이용 장려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봉안당 사용자의 의무 변경, 안 별표, 사용료 등 납부 기준 및 환급 비율 상세 변경,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감면 대상 신설, 무연고 안치단 사용료 등 사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동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7월 4일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7월 6일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분석 평가에서는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중 사망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동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봉안당 사용료 등 납부 기준 및 환급 비율에서 기본 사용료 등 무용고 안치단을 추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대상별 사용료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자 및 희망자를 추가하였으며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나아는 안치당 유형 관련 사용료를 상세하였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등을 상세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네. 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금호영당의 사용료 등 납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업으로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별표에 신설되는 항목인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자 및 희망자에 대한 감면 사항에서 기증 희망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으로 검토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건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장기 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 정진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동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방 전문위원님 제안 이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방안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별표 중 대상자 사용료 등 표에 신설되는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라 되어 있는데 기증 희망자는 주로 누굴 보고 말합니까?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동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 기증 희망이 장기가 901명이고 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가 329명입니다. 이게 이제 기증 자체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희망자까지 보건소 2조례에 의해서도 기증 희망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조례에도 조례 개정된 곳에 보면 통영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도 기증 희망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강희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연고, 지금 과장님이 이제 제안 이유는 우리 장기 기증에 관해서 감면 대상을 추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핵가족 시대에서 가족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장을 해서 그냥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무연고라 하면은 상속이 보존죄, 즉 상속인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리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무연고자를 이렇게 안치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사용료는 또 누가 줍니까? 이거는 보통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무연고 분묘 공고해서 무연고일 경우에 어느 정도 5년 정도 안치를 했다가 다시 이제
없애준다. 예. 그렇게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건 공사, 뭔 공사예요? 이게 기타 공사 여러 가지 공사 할 때 분묘가 나온다든지 네. 했을 때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그걸 일정 기간 이제 공고는 사람이 했지만 없다. 네네 그리 하면 이제 그 존치 기간이 5년입니까? 예. 그럼 5년 동안에 저기 여기 보면 12만 원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공사 그동안에 이제 아무도 그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 돈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네. 그 공사하는 그 주체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안치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저기 무연고자라들이 계속 5년 동안 안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장사법에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예. 이제 무연고자를 해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장을 해서 그냥 없애지는 네. 게 아니라 5년 네. 동안은 어쨌든 우리 그 네. 공항장에서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되네요. 예, 그지? 혹시나 연고자가 나타날 수 나타날까 있기 봐서. 때문에.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무연고는 지원이 안 되죠. 무연고 무연고 안치한 데는. 예를 들면 행여 사망자나 뭐 전혀 아니 우리가 보통 시에는 묘를 네. 많이 모으고 한다 아닙니까? 아니 말로 내 산에 있으면 알리가고 주인이 없으면 내 무연고를 등록해가지고 네. 하도 옮기는데 화장을 해가 보관하는데 그 보관료는 아예 지원이 없지요. 네. 무연고 안치단은 그 사용료 12만 원 내야 됩니다. 내는데 네. 그리 하고 제가 장의한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무연고도 안치실에 여면은 12만 원. 네. 또한 연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재놓고 보관도 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리 해도 12만 원. 사실상 안치할 공간이 있지만은 사실 무연고 공간에 연락이 아니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면 그 공사 주체나 우리 시군에 사겠지만은 아니면 내 농장에 무연고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내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 부분도 아마 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요. 그 사업 시행하는 시행체가 있는 곳은 괜찮은데 시행체가 없이 요즘 그런 게 많습니다. 농장을 정리하다 보면은 무연고를 싹 분석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싹 옮기거든. 그냥 본인 부담금이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어른들이 쓰는 묘를 내 땅을 주면서도 지금까지 줬는데 그 5년 동안 12만 원에서 5년에 12만 원입니까? 1년에? 아니 12만 원 내고 5년에서 10년까지 12만 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면제해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행처가 있는데 그냥 하는데 예. 예산이 집행되는데 네. 개인 농장에는 어려운 기라. 네. 내가 내 농장을 개발하는데 무연고가 3년을 갖다가 설명절에 벌초하지 써놓고 연락이 안 되면 그는 무연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10개 같으면 12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부담이 있다는 거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라면은 오늘 바로 개정이 안 되도록 해도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좀 그 개인적인 분들은 좀 부담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지 등 인체 조직 지정자 및 지정 희망자에서 지정 희망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안합니다. 네. 김민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민현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재정관리과 의안번호 제75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및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간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장 간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간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급 간사, 군수 간사는 폐지에 따른 용어 삭제와 간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군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3일 조례규칙 심의회 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고 전문 대집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9조 정의에서 간사라 하면 군수, 부군수 부분을 군수는 삭제하는 부분이고 제50조 간사의 구분에서 제1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조 제51조 사용 허가 부분에서 다만 1급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5조 간사 운영비의 부담에 있어가지고 2호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 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 관리비에서 1급은 삭제하고 2급 간사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3호는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4호 응접 세트 카텐 등 부분에서 1급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 5, 6, 7, 8 항목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정관리과장님, 네. 6항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75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의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지 50조 및 제52조에서 군수 관사로 규정되어 있는 1급 관사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55조에서는 1급에 대한 사항은 전체 삭제를 하고 2급 관사의 예산으로 지원하던 일부 경비를 삭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 내용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정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정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소모품의 기준 취득 단가를 종전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참고상으로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군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23일 조례규칙 심의회 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조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조의 2 물품 운영 사항의 공개, 물품 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정감 및 현재액 등 물품 운영 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이고 6페이지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에서 그 품종 구분 기준 중 소모품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단가가 1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 단가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단 조달청에서 내용 연수를 고시한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4조 2를 신설하여 매년 1회 이상 물품 운영 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였으므로 본 개정안의 물품관리관원을 군수면허로 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 안보포 1에서는 소모품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나 다만 안 34조의 2의 내용에서 상위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군수면허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안 제34조의 2의 내용에서 상위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군수면허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김민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민현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하동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